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벌써 어느덧 한 주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주식 5개를 말하면서 이거는 사면은 1년 동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지금 사서 1년간 보유하면은 양호한 수익률이 기대되는 5개 유망 종목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아마존, 페라리, 몬스터 베버리지, 일라일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이렇게 5가지 기업을 꼽았다고 하는데, 바로 그 이유는 주가 밸류션은 물론 이 기업들이 높긴 하지만 사업의 질이 좋아서 경기가 불황에 들어가더라도 안정적으로 현금을 뽑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더라도 이 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다 라고 본다는 거겠죠. 참고로 아마존은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페라리 알고 계시죠? 럭셔리 자동차 업체입니다. 다음으로 몬스터 베버리지는 음료에 관련된 기업이죠. 기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라이 릴리는 제약업종에 관련된 기업이며, 마지막으로 팔로알토는 사이버 보안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서학개미 분들이 계시다면 모건 스탠리가 추천한 5개의 기업들 어떤 기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원자력에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 들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수원에서 3조 원의 이집트 원전 사업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는 13년 만에 나온 수주라서 의미가 당연히 깊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지금 원자력이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앞다퉈 나가는 그러한 섹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수주 소식이 자주 나오길 바라며, 그에 맞춰서 원자력 관련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길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2주 전에 사우디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그 다음에 건설 관련주가 급등했죠. 최근 2주 동안 조금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도 또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말고 그때 당시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그런 것들을 꼭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시간이 갈수록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원자력에 관련된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협력 소식.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3개국은 어제 미국 주도의 SMR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SMR로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와중에 거기서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힘을 합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SMR은 기존 원전의 100분의 1 크기로 당연히 이런 부분 때문에 건설 위치가 자유롭고, 특히 원자로 전체를 물에 담궈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물에 의해서 붕괴열이 식는 구조라서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식을 보니까 한국이 잘하는 게 요즘 들어 좀 각광받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원자력, 조선, 그리고 컨텐츠, 이제 또 우리나라 잘하는 거면은 또 반도체가 있겠죠. 이 친구도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은 씁쓸한 뉴스죠. 결국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유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씁쓸하다는 거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유지가 되어서 씁쓸하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흐지부지 됐고 왜 그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었는지 이 부분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 낭비라고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서기르시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게 정말 많았습니다. 떡밥을 딱 던져놓고 뭔가 좀 시끄러우면 다시 또 접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한때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형마트 떡밥, 결국은 현행 유지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 노동자분들은 졸속 처리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며, 참고로 마트 노동자분들은 의무 휴업 폐지 관련해서 휴식권을 중요시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쉬는 게 이게 진짜 우리한테 꿀같은 휴식인데 이걸 없으면 어떡하냐, 이러한 의견이 많았었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었습니다. 그나저나 지난번 국민 제안은 결국 폐지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온라인 토론회를 한번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폐지 반대 의견이 87%로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 휴업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뭔가 정책을 정할 때는 미리 좀 알아보고 조금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고 전부 다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아마도 지금 많은 분들은, 야, 지난번에 보니까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 없어진다고 하더만 그거 언제 없어지는 거야?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재용 빌 게이츠 만남. 자, 이 소식은 매우 신기했고 그 다음에 좀 인류애가 차오르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한국을 방문한 빌 게이츠와 만나서 저개발 국가를 위해 개발한 신개념 화장실, 정확히는 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 결과를 공유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이 프로젝트는 RT 프로젝트라고 하며 저개발 국가를 위한 위생 화장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무려 2011년 그때 시작된 오래된 프로젝트고 왜 아직까지도 잘 안 됐나 라고 봤더니 사실상 기술적 장벽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2018년에 이재용 부회장한테 요청을 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였고 이번에 결국 그거를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은 물 없는 화장실로 이제부터 저개발국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화장실을 쓰는데 물이 없는 화장실이라니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전 세계는 이러한 위생시설이 없어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배앓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심하면 죽기도 하겠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RT 프로젝트가 드디어 성공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카페에서 종이컵 그리고 빨대도 사용하지 못하는 게 이번에는 진짜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기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 여름에 그때부터 이제 이러한 일회용 절대 안 씁니다 라고 말했다가 결국은 또 3개월인가 미뤄지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11월 24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야, 이번엔 진짜 이러한 의심이 먼저 드는 게 뭔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환경부는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일회용 컵, 그 다음에 일회용 빨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가 3분의 1 분할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300슬라가 되었는데 첫날 성적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장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와중에 전기차의 호재가 나왔었지만 테슬라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선반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호재가 뭔가 봤더니 캘리포니아주에서 35년부터는 내연기관 판매 금지 소식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1에서 2%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테슬라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소식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슬슬 내연기관차 언제쯤부터 판매를 안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결국은 친환경차로 전부 다 넘어갈 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의 GDP가 0.3%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제 이 소식도 호재 중 하나였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미국의 2분기 GDP 증가율이 원래는 마이너스 0.9%였지만 마이너스 0.6%로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로써 미국 경제는 2개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으며 이는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를 뜻합니다. 하지만 진짜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이러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것은 국가경제연구소가 직접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아무리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국가경제연구소가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라는 소리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침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바이든과 페드는 강력한 고용 때문에 침체가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인플레도 조금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고용도 좋게 나오고 이러한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GDP도 소폭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야, 이거 진짜로 이제부터는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증시 다시 정고점까지 쭉쭉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 조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UAM의 시대는 온다. 완전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UAM 시대는 필연적으로 오기 마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항상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소식을 계속 받아보고 언제 주가가 튀기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겠죠. 자, 어제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이 25년에는 UAM 그리고 27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규제 완화, 실증 지원, 연구 개발 등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5년 하면은 아직까지 많이 남았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멀리 남은 것 같지는 않죠. 항상 주식은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UAM 관련주도 또 언젠가 급등할 때가 있겠구나,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를 보면은 한 5년 정도가 지나면은 아마도 택배가 옥상으로 오고 그리고 그 택배를 받아서 로봇이 또 각 집에 배송하는 그러한 일이 분명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우디 원유 감산 제한에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한통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하죠. 원유를 감산하면은 유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친구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에 어제도 원유가 이렇게 슬금슬금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느덧 93.38까지 올라오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자, 앞서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더 떨어지면은 오펙이 감산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는데 이런 발언의 영향으로 3주 만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WTI는 93.38이고 그 다음에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 미국은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산유국들의 증산을 바라고 있지만 오펙 대부분은 완전 반대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감산에 동의하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감산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동의를 한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내달 5일에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도 감산을 논의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S-오일 이 친구도 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어느덧 11만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맞습니다. 정제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하락세를 보이던 정제 마진과 유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3.9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최저치를 찍었던 정제 마진도 다시 10달러대로 상승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경기 침체에 따른 걱정이 컸던 정유사들도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겠죠. 주가를 봐도 딱 한숨 돌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하죠. 겨울은 난방 때문에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겨울까지는 에너지에 관련된 기업들 그냥 단순히 에너지에 관련된 이러한 S-오일 플러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그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환율이 오르는데 외국인이 사는 건 이 부분이 우리가 맨날 궁금한 부분이죠. 그런데 어느덧 환율이 좀 많이 내려왔네요. 1331.6원까지 다시 내려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1년 차트를 보니까 야, 진짜 많이 올라갔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여전히 고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하락의 출발일 수도 있겠죠. 한번 관련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오르는 와중에 외국인이 사는 거는 바로 매수의 신호라고 합니다. 외국인은 최근 한 달 동안 3조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환율은 외국인에게 절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은 야, 있던 외국인 또 도망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와중에 매수했다는 것은 당연히 특별하다고 볼 수 있고 IBK 투자증권은 이에 대해서 외국인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고 환율이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냐 이러한 판단을 한 걸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 환율이 낮아질 거라고 베팅하고 외국인은 계속 샀다는 게 되고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율이 조금 낮아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3분기 이후부터는 다시 1200원대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여기서 더 낮아진다면 외국인의 매수는 조금 더 가팔라질 수가 있고 그 말인즉슨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이 어떤 걸 쇼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24년부터 복권 사업자가 리셋된다는 소식입니다.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복권 판매 업무를 24년부터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그쪽으로 넘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길쓴 이걸 보고 야, 이거 복권을 판매하는 그런 가게가 바뀐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사업자를 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동행복권인가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바꾼다는 소리겠죠. 참고로 이 사업자 변경은 5년에 한 번 바뀌고 있었으며 워낙 수익성이 좋아서 인기가 진짜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복권 독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이즈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공정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걸 보니까 오랜만에 로또 생각이 나네요. 오늘은 로또 한번 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폴드4 그 다음에 플립4 정식 출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전 예약 단계에서 100만 대 가까이 판매한 폴드4와 플립4 저길이 또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정식 출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저길이 지금 이제 플립4를 쓴 지 3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야, 이거 후기 영상을 아직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찍어서 여러분들께 장점 그리고 단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드론이 쳐다보는데 돌을 던졌다는 소식. 야,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자, 일단 왼쪽에 여기 사진 보시면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병사 2명이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흰색 있죠. 이게 돌이 날아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병사가 하늘로 돌을 던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진이 어떻게 찍혔나 봤더니 중국과 대만의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 이 와중에 중국 무인기 드론이 대만군 초소와 군인을 직접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느 나라든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대만 군인들이 이 와중에 땅바닥에서 돌을 주워서 돌을 던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비판이 조금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저기리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리시 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딱 봤더니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저를 찍고 있다면은 어떻게 될지 막막했을 것 같긴 해요. 그 드론이 그냥 일반인 드론인지 아니면은 뭐 적군의 드론인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버버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위 병사들은 총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발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현재 논란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워지겠죠. 그래서 이에 대만에서는 민간용 무인기고 영공에 진입하지 않고 약 1km 상공에서 망원 렌즈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 되게 멀리서 1km 멀리서 촬영을 했다고 하며 그리고 무선 경보라니까 바로 떠났다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병사 입장에서 1km 멀리 있는 드론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었겠죠.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군에서도 만약에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은 앞으로 당연히 드론은 이제 뭐 전쟁의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꼭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컵라면에 이제 손잡이가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구리라고 있죠. 이 컵라면에 양쪽에 손잡이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왜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컵라면은 렌즈로 돌리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즈에서 꺼낼 때 진짜 뜨거운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심에서는 이제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발면 옆면에 종이를 뜯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종이를 잡고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근데 좀 불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농심에서 만들고 또 출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 테스트는 통과를 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은 한 번쯤 카구리 드시면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 자, 네오위즈의 신작 게임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이 독일 게임즈컴에서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게임회사는 신작이 나오기 전 그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에 연간 200만 장 이상의 판매량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은 고마진 웹보드 게임 매출 증가로 하반기 굵직한 신작 출시 없이도 안정적 영업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아직까지 피의 거짓이 나오려면 조금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 와중에도 웹보드 게임이 실적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오위즈 이렇게 실적 성장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올해 펀은 13, 내년은 11, 내후년은 12로 게임주가 이 정도면 조금 저평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게임주는 조금 변동성이 크죠. 아직까지 게임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선 ENT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인선 ENT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다양한 모멘텀과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자회사의 소강로가 증설되면 매출이 4분기부터 반영이 되는데 연간 4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 270만 호 공급 정책으로 건설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수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데 재건축 그다음에 재개발 여기에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사보다 철거할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인선 ENT의 수혜가 충분히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선 ENT 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